안녕하세요. 예마담입니다. 로즈벨 오라클 오늘은 46번부터 마지막 카드 50번까지 해석입니다. 46번 불행, 덧, 불운, 거절, 위협, 낮은 자존감, 불만족, 오해,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지는 격, 일마다 꼬임,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가 생김, 결과가 정반대로 풀림, 돌다리도 두들려가기, 어려운 기운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렵. 장기간 경제 침체, 주가 폭락, 결별, 절교, 낮은 자존감, 고통받을 수 있음. 약간 데스 카드랑 비슷해요. 뭐 별로 좋은 키워드나 해석이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나비가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뭐 아시겠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일, 연애, 뭐 만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간다. 왜 그러냐면 이 덫에 걸리면 헤어날 수, 특히 거미줄에 걸려서 이제 나비가 이제 더 걸린 모습인데, 뭐 연애 만나는 것을 모두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만남은 뭐 당연히 좋지 않고, 오히려 뭐 오늘 미팅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좋아도 좀 피해 가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 인연이 되지도 않겠지만 이 덫이라는 거는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팅 장소에 갔는데 내가 마음에 든 남자야.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내 매력적인데 인성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시기를 이겨내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이롭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뭐 사업 시기라던가, 뭐 공부 합격 시기라던가, 아니면 직장 이직이라던가, 요거는 요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참조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할 게 아니라.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해도 더 두들겨보고 가야 된다. 돌다리도 뭐 두들겨 가기라는 해석도 있어서 좋아도 한 번쯤은 뒤돌아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번 외딴 섬입니다. 멈춤, 평온, 외로움, 고립, 슬픔, 외국인, 따돌림, 특이한 뚝심, 모두 옛살 때 노라고 하는 용기, 대세는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용기, 산산한 응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외롭다.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 끝은 꼭 달콤한 성공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다. 고립과 정제 카드. 이 카드는 좀 매달린 남자랑 은둔장 카드랑 약간 비슷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외딴 섬에 그냥 사면이 바다로 된, 그리고 먹구름이 낀 섬이에요. 일단은 구름도 먹구름인데다가 혼자 외롭게 떠있는 섬이기 때문에 보면 새조차도 없는 섬이거든요. 이런 게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고독한 카드이기도 해요. 뭐 해외 거주라던가, 뭐 해외에 있는 뭐 외국인, 다른 미래를 꿈꾸지만 현재의 상황은 쉽지 않게 변하지 않는, 뭐 이렇게 됩니다. 뭐 재회, 창업, 재물, 이직, 뭐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 재회도 뭐 물론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인물로 이제 따지자면 뭐 매달린 남자, 은둔자, 그 다음에 황제 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뜨면 이런 사람은 어떤 성격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좀 융통성이 없고 좀 답답합니다. 리더, 뭐 조건의 우직함은 있지만 보직을 잘 바꾸지 않고 좀 오래 머무르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황제 카드니까 뭐 우직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 매달린 남자라던가 뭐 운둔자라던가 이렇습니다. 한 자리에 그냥 오래 머무는 사람. 변화가 없겠죠. 근데 변화가 있어야 될 뭐 일이라던가 뭐 사람이라던가 그러면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요 카드가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번.
48번은 숙명입니다. 숙명. 중단, 업보, 이별, 단절, 매너리즘, 나태함, 그 다음에 까르마, 죽음, 중단, 끝, 성숙, 고인물, 단절과 종말, 끝나버린 상황, 그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됨, 새로운 기회, 이렇게 시작되는 해석입니다. 이게 약간 죽음 데스 카드로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학의 끝맺음을 하는 기운이 강한 시기, 뭐 연애라고 시작하면 뭐 권태기, 뭐 헤어짐 카드, 직장은 뭐 퇴직 퇴사, 뭐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게 약간 부정의 카드긴 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과거에 이온 스트레스나 부담이 또 끝남. 그 다음에 자기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카드가 나오면 힘든 상황이 곧 끝나는 뭐 그 징조로 또 보시면 돼요. 어떤 카드가 나오고 이 카드가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카드도 되네요. 어떤 스트레스나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곧 끝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단절되잖아요. 도끼로 이 밑둥을 잘라서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이미. 데스 카드가 되게 힘든 카드지만 저 멀리 태양이 뜨는 것도 보이거든요. 데스나 아니면 10번 칼 카드, 소드 카드를 보면 다 죽었어. 죽었는데 희망이 보이는 그 해가 떠오르는 카드가 있잖아요. 데스나 7번, 뭐 10번 소드 카드나. 요게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다 단절되고 끊어지고 있지만 뒤에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는 그 그림은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은 데스나 소드 10번 같은 태양이 서서히 오르고 있다라는 긍정의 카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다 싶으시면 죽음 데스 카드나 소드 10번 카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드 자체가. 자, 49번. 49번 카드는 축복입니다. 쥐구망이도 볕들날, 고생 끝에 낙, 그 다음에 오랜 무명 끝에 대박. 요런 카드입니다. 끈기와 인내, 참을성, 꾸준함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됨. 막혀있던 운이 확 트이면서 오해의 소지들이 해소되는 카드. 금전운이 풀리고 오래된 연인과 재회운도 강해짐. 성취감과 행운이 곧 다가온다. 남자 혹은 여자의 귀인이 나타난다. 요 천사가 귀인을 뜻하는 거래요. 여기 평화가 오죠. 평화,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옆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밑에는 금전과 꽃이 피어나 있죠. 요걸 보면은 고생 끝에 낙입니다. 요거 이 나팔을 불고 있는 천사를 보니까 심판 카드와 비슷합니다. 심판 카드. 나팔을 분과 동시에 기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심판 카드랑 비슷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컵은 또 감정의 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회운이 좋습니다. 이런 카드는. 그 다음에 동료, 뭐 인맥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동업을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음이라고 리딩을 하시면 돼요. 뭐 고생 끝에 좀 막 앞에 힘든 카드과 이게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참았어요. 참은 만큼 그만큼 이제 대박 날 운입니다라고 저희 해석해 주면 됩니다. 리딩 하시면 됩니다. 성취감과 해운이 곧 다가온다. 이렇게 그런 카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0번 카드가 다 무너졌네요. 그림이. 요거는 폐허입니다. 폐허. 실패, 상실, 파괴, 파멸, 붕괴, 되돌릴 수 없는 끝. 이건 시간이 약, 낮은 자존감. 여태껏 쌓아올린 견고한 기초가 파괴될 것을 예언. 삶의 새로운 국면, 모든 것이 이동하는 전황의 카드. 새로운 미래로 향하게 나가게 되는 메시지. 예, 요건 탑이 지금 다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쌓아올린 멋진 탑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그냥 똑같아요. 탑. 그와 해석이 비슷합니다. 끝, 종료. 되돌릴 수 없는 이별. 상대방의 속마음이 어때요? 가면은 이미 접은 지 오래됐거나 이별의 후유증이 심해 안정이 필요하다. 외로움, 상실감,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로는 좀 폐허가 된 카드고요. 이런 카드는 뭐 한 장이 나올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과의 관계도 뭐 파멸, 붕괴, 인간관계에서는 되게 안 좋은 카드예요. 일단은 인간관계에서 폐허된 상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요게 또 이미 다 폐허가 돼서 힘들잖아요. 요게 첫 카드로 나오고 뒷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미 다 폐허된 상황을 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해. 다시 쌓아 올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카드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51번. 자, 요거는 지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좌절, 막힘, 느림, 지연, 무력감, 게으름, 미련, 지지분한, 제자리 걸음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아 미련이 남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지연 카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미련을 버리고 놓아줘야 한다. 성장과 도전을 방해하기에 결국 도돌이표, 제자리 걸음처럼 됩니다. 보시면 시계예요, 시계. 시계인데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지연된다. 이 카드는 좀 후회와 미련의 카드입니다. 발전이 없고 현 상태만 유지되는 카드. 이게 약간 운명의 수레바퀴랑 비슷합니다. 그 자리에서 맴도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12시에 멈춰져 있고 가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연인 관계에서는 사랑은 없지만 뭐 오랜 정 때문에 지속되는 관계, 권태기, 뭐 서로의 소중함을 잃어가는, 금전도 단기 투자보다는 적금, 뭐 예금, 뭐 부동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 수 있는 묶어두는 것이 좋다. 이런 카드이고요. 그다음 인물은 뭐 게으르거나 뭐 과체중, 높고 느긋하고 우직하나 답답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로 갖고 있습니다.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림이고 지연이면은 무기력해지잖아요, 사람이. 그 약간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 자리에서 맴맴맴 돈단 말이에요. 이거를 탈피하지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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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첫 바퀴 돌다 보면은 이게 이제 게으름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나오고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은 나오세요, 일단. 어떤 직장이나 어떤 일이나 거기서 좀 나와서 3의 입장에서 너를 다시 봐야 되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몰라요. 이 안에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이게 무력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는 사람이 왔을 때는 뭔가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큰데 그게 나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너는 지금 여기서 시간을 그냥 맴돌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힘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나중에 계속 이 질문 가면 나중에는 후회만 남아요. 새로운 도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연인 관계가 그냥 정 때문에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나쁜데도 알매도 그냥 정 때문에 그냥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끝내는 결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냥 10년의 세월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납니다. 결혼도 못 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이 안 돼요. 뭐 동거로 했으면 동거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연인 관계가 옛날에는 막 연락도 많이 하고 뭐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장기간에 돼버리면은 그게 그냥 없어집니다. 장기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장기 연애도 네가 가든지 그 사람이 오든지 그래서 끝맺음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든지 뭐 결혼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결혼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권태기가 와도 왜 결혼 뭐 연애를 10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을 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2년 사이에 이혼을 했다. 이게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소중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빨리 끝내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52번. 이것도 수도원의 카드입니다. 수도원, 명상, 기도. 이것도 뭐 제한, 외로움, 말할 수 없는 비밀, 뭐 단절, 넘사벽, 뭐 불만족, 통제, 번잡할 수 없고 비현실적이며 쉽게 털어놓지 못한 감정과 생각, 사건. 그 다음에 외부에 단절된 삶, 열리지 않는 침묵의 장소, 삶의 불만족한 상태.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요거는 여사제 카드와 비슷합니다. 이게 수도원 카드거든요. 이게 수도원의 문입니다. 수도원은 비밀스럽기도 하고 어떤 일반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닫혀있는 문입니다. 허락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넘사벽이에요. 그리고 불만족이고 통제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연애적으로는 서로 만족을 위해서 장소나 분위기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재물 직장은 부정적인 암시고 무겁고 어려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카드하고 이렇게 세 카드가 이렇게 세 카드가 약간 그런 카드예요. 지연과 뭐 고립과 뭐 외로움과 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데 다시 이거는 좀 다시 시작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이거 완전 단절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그래도 시작은 요 안에서 나오면 시작은 되는 카드인데 이거는 시작할 수 없는 신의 영접이 돼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수녀 카드인 여사제 카드하고 비슷합니다. 속을 알 수 없고 그들만의 세상이고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은 또 이게 뭐 명상, 뭐 기도, 뭐 고립, 뭐 은둔자, 뭐 요런 여사제 은둔자 요런 카드이기 때문에 공부에는 좋겠죠. 공부는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워야 내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부 카드에 얘는 어떻게 써요? 그럼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냥 고립돼서 지 공부만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도원의 수도사나 뭐 수녀나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만 보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의 계시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공부나 공부 쪽에서는 이건 괜찮습니다. 뭐 얘가 이쪽으로 가서 성공을 할까요? 그러면은 공무원 쪽의 공무는 굉장히 좋은 카드로 나올 수 있어요. 왜 공부가 일단 되거든요. 음.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좀 그 사람을 만나면 좀 목석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뭐 이렇게 막 바라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이런 사람이 좋다, 목석 같은 사람이 좋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이 좀 없고 좀 늘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좀 실속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52번까지 로즈벨 오라클을 다 끝냈습니다. 시작하기에는 맨 처음에 언제를 이걸 다 하나 하지만 또 끝을 또 보네요. 늘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이제 해석이 많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보시는 분도 뭐 얼마 안 되실 분도 있고 앞으로 보실 분도 있겠지만 타로나 카드 해석을 보고 공부는 해야 돼요. 내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은 이러하나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은 늘 있어야 됩니다. 이 카드 해석이 이렇다 하여 이대로만 해석이 아니라 당신이 보는 마음으로 보는 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는 공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된 이유도 재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찍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늘 해석은
또 카드가 앞뒷면의 카드 해석과 전체적인 해석을 보고 내 해석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켜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뭐래도 어쨌든 되더 한 가지에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걸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리딩과 마음을 주세요. 그럼 저는 그로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준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로즈베 오라클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